5강 파트 3 박통의 지혜에 대하여. 본성은 지혜로 표출됩니다. 성과 정은 모두 인간의 몸을 대표하는 폐비간신에 영향을 미칩니다. 성과 정이 만들어내는 이 기의 승강 움직임에 의해서 폐비간신은 대한장부가 생기기도 하고 소환장부가 생기기도 합니다. 장부의 대소란 대사의 활성도가 달라지는 것을 말합니다. 성정은 한 인간의 두 마음이고 항상 공존하겠지만은 공동체를 바라보면서는 본성에 의해서 공동체를 바라보면서 본성이 생기기 때문에 본성에 의한 영향력으로 대한장부가 생기게 되고, 인사에 들어와서는 정이 전면에 나서면서 쉽게 역동하게 되기 때문에 소환장부가 생기게 됩니다. 이때 인사에서 감정이 전면에 나서도 본성은 사라지는 게 아니라 뿌리처럼 바닥에 깔려서 발휘되면서 폐비간신의 대사에 영향을 미칩니다. 그런데 성과 정은 폐비간신에 영향을 미침과 함께 몸 밖으로 표현됩니다. 성정은 마음이고, 마음은 일정한 인식의 특징과 행동의 특징으로 표현됩니다. 이때 본성은 한 사람의 정체성이 될 만큼 강력하지만, 본성은 즉각적인 행동보다는 의식과 무의식을 지배하는 본능적인 인식의 경향성, 인식의 특징으로 주로 표현됩니다. 비록 본성도 그에 맞는 행동 특성이 따라오긴 하는데 본성으로 인한 행동 특성은 아주 완만하고 잔잔하게 표출됩니다. 본성은 아직은 나의 입장이 아니라 공동체의 입장에서 느끼는 것이기 때문에 즉각적인 행동력보다는 인식의 경향, 인식의 특징으로 주로 표현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어떤 상황을 접하면은 인간은 의식을 하지 않더라도 본성이 이끄는 생각의 경향성, 인식의 경향성을 항상 가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본성은 선함으로 이러한 인식의 경향성은 근원적으로는 공동체의 삶을 평화롭게 하는 인식이고, 이것을 지혜라고 합니다. 인간은 본성에 의해서 공동체를 위하는 지혜를 가진다는 것입니다. 반면에 감정은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항상 즉각적으로 반응하며 가만히 지켜보기보다는 행동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감정은 주로 행동 특성으로 표현됩니다. 즉, 본성은 주로 생각, 인식으로 표현되고 감정은 주로 행동으로 표현되는 것입니다. 본성이 주는 인식의 특징인 이 지혜에 대해서 살펴보면은 주책, 경륜, 행금, 도량, 이 네 가지로 분류됩니다. 사람은 누구나 이런 지혜를 어느 정도는 다 가지고 있지만 각 체질의 본성에 따라서 주로 생기는 지혜가 다릅니다. 그러므로 살아가는 모습에서 풍겨 나오는 지혜를 살피면 그 사람의 체질을 아는 단서가 나올 수 있습니다. 각각에 대해서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주책은 사물의 이치와 전체적인 상황을 형이상학적으로, 그리고 높은 곳에서 이렇게 내려다보는 방식으로 판단하는 지혜를 말합니다. 예를 들면은 회사에서 일을 할 때 미래 전략적인 것들, 어떤 일의 우선순위, 다른 일들과의 관계, 장기적 전망, 이런 것들을 판단해 나가는 것 등이 주책에 해당합니다. 태양인이 이렇게 높이 올라가며 멀리 뻗어가는 애성의 특징이 그렇게 됩니다. 애성은 주책의 지혜로 이어집니다. 경륜은 공적인 영역에서, 사적인 영역이 아니라 공적인 영역에서 위기와 갈등을 잘 중재하며 화합시키고 이렇게 물 흐르듯이 운영하는 지혜를 말합니다.
일을 해나갈 때 여러 가지 이유로 생기는 갈등을 적절한 지점에서 타협하고 운용의 묘를 발휘해 나가는 지혜가 경륜입니다. 소양인의 노성은 크게 감싸 안는 노성이죠. 크게 감싸 안는 노성은 경륜의 지혜로 이어집니다. 행검은 참고 기다릴 줄 아는 지혜입니다. 때가 무르익을 때까지 또는 상대가 이해할 때까지, 상대가 동의할 때까지 솔선수범하면서 기다릴 줄 아는 지혜가 행검입니다. 태음인의 이렇게 넓게 퍼지는 희성은 행검의 지혜로 이어집니다. 도량은 자로 잰 듯이 정확하게 파악하는 지혜입니다. 대충 보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씩 다 뜯어보고 꼼꼼히 생각한 후에 정확한 판단을 내릴 수 있는 지혜가 도량입니다. 소음인에 깊이 몰입하는 이 락성은 자로 잰 듯이 판단하기 때문에 도량의 지혜로 이어집니다. 자, 그런데 치우친 본성이 가지는 한계가 있습니다. 본성은 네 가지의 다른 마음인 애노희락 중 한 가지이기 때문에 이 본성의 성질은 반드시 가장 멀리 있는 극과 극이 있고 이 둘은 한쪽이 크면은 다른 쪽은 작게 태어납니다. 그래서 애성은 희성과 극을 이루고 노성은 락성과 극을 이룹니다. 먼저 애성과 희성을 비교해 보면은 높이 올라가고 멀리 뻗어가며 서로 속이고 공정치 못한 것을 슬퍼하는 애성과 태양인의 애성이죠. 넓게 퍼지며 서로 도와주고 이렇게 밀어주는 것을 기뻐하는 태음인의 이 희성은 정반대 성질을 갖고 있습니다. 애성은 좀 이렇게 안다고 사적인 편의를 주는 것은 공정치 않다고 보는 것이고, 희성은 아는 사람은 당연히 서로 도와주는 게 이게 당연하다고 하는 것이니 이들은 가장 멀리 떨어져 있는 거죠. 또한 애성은 높은 곳에서 내려다 보면서 일의 앞뒤와 흐름을 잡아내는 판단을 기초로 일을 하기 때문에 애성에서는 처음부터 입장이 아주 명확합니다. 그러나 희성은 두리뭉실하게 시작해서 점점 정보가 축적되면서 판단이 분명해져가는 방식으로 일을 하기 때문에 희성은 정보가 이 축적이 될 때까지는 자기 의견을 분명하게 말하기 힘듭니다. 그러니 애성의 입장에서는 이 희성을 가진 사람들은 도무지 속을 알 수 없는 음흉하고 답답한 사람들이고, 반면 희성의 입장에서는 애성을 가진 사람들은 상황이 아직 분명치 않은데도 판단을 강요하는 이 조급한 사람들로 보이게 됩니다. 그런데 태양인은 애성은 가장 크고 반면에 희성은 가장 작게 타고났고, 태음인은 희성은 가장 큰 반면에 애성은 가장 작게 타고났습니다. 노성과 락성을 비교해 보겠습니다. 공동체의 일이라면은 내 일이 아니어도 잘 나서면서 서로 억압하고 무시하는 것에 이렇게 화를 내는 소양인의 노성과 남의 일에 좀 신경 쓰지 말고 우선은 자신의 일에 충실하고 내 옆에 있는 사람, 이 사람과 서로 긴밀하게 지내는 것을 즐거워하는 소음인의 락성은 이들은 가장 멀리 있습니다. 노성의 입장에서는 락성은 자신만 아는 속 좁은 인간들이고, 그리고 나무만 보고 숲은 보지 못하는 이 꽉 막힌 사람들입니다. 반면에 락성의 입장에서는 노성은 제 할 일도 제대로 못하는데 오지랖만 넓은 거고, 무슨 일이든 상세한 계획도 없이 그냥 대충 하고 대책 없는 사람들로 보이게 됩니다.
또한 노성은 사람들을 계속 살피죠. 노성은 살피면서 상황에 맞는 결론을 내리는 방식이고, 락성은 한 가지 상황에서 깊이 생각해서 결론을 내리는 방식이기 때문에 락성은 상황의 변화에는 민감하게 반응하지 않습니다. 노성의 입장에서는 이런 락성은 상황의 변화를 살피지 않고 자꾸 엉뚱한 소리만 하는 사람들로 보이게 되죠. 락성의 입장에서는 노성은 깊은 고려를 도대체 하지를 않고 그때그때 그냥 임기응변으로만 대처하려고 하는 사람으로 보이게 됩니다. 그런데 소양이는 노성이 가장 크고 락성은 가장 작습니다. 그리고 반대로 소음이는 락성이 가장 크고 노성은 가장 작습니다. 이렇게 인간이 가지는 이 본성은 그 자체로는 선하지만 한쪽으로 편중된 본성입니다. 편중된 본성으로는 모든 인사 영역을 똑같이 대처할 수가 없습니다. 본성과 잘 맞는 인사 영역이 있는 반면에 자신의 본성으로는 제대로 대처하기 힘든 인사 영역도 생기는 이거는 구조적인 한계입니다. 예를 들면 태음이는 타고난 희성에 의해서 친한 사람들의 모임 같은 이 당뇨에서는 행금의 지혜를 잘 발휘하며 친화성이 좋다는 소리를 잘 듣습니다. 그러나 사무에서는 똑같이 희성과 행금의 지혜를 발휘해도 공사 구분을 못한다는 지적을 듣기 십상입니다. 인사는 감정이 전면에 나오지만 본성도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바탕에 깔려 있으면서 감정을 순동시키거나 역동시키는 환경을 만듭니다. 바탕에 깔린 이 본성이 인사와 잘 어울리는 영역에서는 자연스럽게 융화되는 부분이 많아집니다. 이때는 갈등이 당연히 줄어들고 전면에서 자신을 방어하는 감정도 부드럽게 순동하기 쉽게 됩니다. 하지만 본성으로 대처하기 힘든 이런 인사에서는 계속 갈등이 생기고 그래서 결국은 감정이 쉽게 격동하는 상황이 만들어집니다. 사상의학은 이 정의 격동을 중화해서 건강을 지켜내는 것을 목표로 하는 아주 실천적인 학문입니다. 막연히 도덕적인 말을 공허하게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갈등을 줄이고 감정을 중화할 수 있는 방법론까지 아주 열심히 제시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편중된 본성은 근본적으로 대처하기가 힘든 인사 영역을 만들고 이는 인사에서 갈등에 빠지는 구조적 한계로 작용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이런 한계를 벗어날 수 있을까요? 동무 이재만은 자신에게 부족한 지혜를 배워서 극복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자신에게 부족한 지혜를 배우는 것은 본성으로는 대처가 힘든 약한 인사 영역에서도 널리 통하게 하는 박통의 지혜를 배우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박통의 지혜는 갑자기 없던 지혜를 이렇게 흉내낸다고 되는 것은 아니고 자신이 타고난 본성을 더욱 더 잘 살려서 즉 자기 체질의 방식으로 그 지혜에 도달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태음인의 사무와 박통의 주책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태음인은 본성에서 희성을 가지고 있지만 이 사무를 이해하는 애성과 주책의 지혜는 가장 약합니다. 본성인 희성과 가장 반대에 있는 애성과 주책이죠. 사무에서 이 주책의 지혜는 어느 방향으로 가야 되는지, 근본 이치는 무엇인지,
각 사안들을 어떻게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조율해야 되는지를 높은 곳에서 내려다보는 시야로 이렇게 알게 해주는 거죠. 전체적인 시야로 알게 해주는 거죠. 그런데 사무에서도 태음인은 희성이 마음의 바탕에 깔리면서 사무를 희성으로 인식하고 이해하려고 합니다. 모인 사람들의 공통의 목표를 위해서 공적인 일을 하는 사무는 그에 맞는 주책이 필요합니다. 객관성이 있어야 하고 서로 공정한 룰이 적용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희성은 객관과 공정이 중요한 사무에서 사적으로 개인적 인맥, 학연, 친분이 자꾸 끼어드는 것이기 때문에 사무와는 근본적으로 맞질 않아서 갈등을 증폭시키는 환경을 제공합니다. 그리고 인식의 특징에서도 태음인은 직관적인 판단보다는 정보를 차곡차곡 축적하여 판단하기 때문에 주책의 지혜에 도달하려면 상당한 시간과 경험의 축적이 필요합니다. 태양인은 직관적으로 그냥 단번에 높은 시야를 가질 수 있지만 태음인은 바닥에서부터 하나씩 쌓으면서 높은 인식 단계로 올라가야 합니다. 당연히 태음인이 주책을 갖기 위해서는 시간과 경험의 오랜 축적이 필요합니다. 태음인은 사무를 하면서 아직 시간과 경험의 축적이 부족한데도 자신의 판단에 교만해지거나 인간적인 친분에 자꾸 의존하려는 그런 경향이 강해집니다. 이로 인해서 객관적인 판단을 놓치게 되고 불공정 시비에 휩싸여 결국 갈등을 일으킵니다. 태음인이 주책이 부족하여도 교우, 당여, 거처에서는 그런대로 용납받을 수도 있습니다. 주책이 부족하다고 타인에게 어떤 손해를 끼치는 것도 아니고 또 다른 장점들이 커버해 주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사무에서 이 주책이 부족하게 되면은 곧바로 타인이나 조직에 손해를 끼치기 때문에 갈등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갈등 속에서 태음인은 자신을 보호하는 락정이 오히려 격동하여서 더욱 자신의 생각, 자신의 사람, 세력을 고집하려고 하므로 더 큰 갈등 속으로 빠져듭니다. 그래서 태음인이 가장 심한 공격을 받는 곳은 바로 사무입니다. 그렇다고 타고나지 못한 애성과 주책이 갑자기 생길 수도 없습니다. 태음인은 아무리 태양인처럼 이 직관적인 주책을 가지고 싶어도 본성에 의한 타고난 인식의 특징 때문에 그럴 수가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태음인은 태음인의 방식으로 주책을 배워야 합니다. 태음인의 방식으로 주책에 도달한다는 것은 끈질기게 정보를 축적하여서 결론에 도달하는 이 태음인의 인식 특징을 버리는 게 아니라 이것을 더욱 잘 살려나갈 때 가능해집니다. 태양인의 주책은 몇 가지를 보고도 직관적으로 원리를 아는 것이지만 태음인의 주책은 수만 가지 경우를 보고 또 보면서 마침내 원리에 도달하는 것이며 그 분야의 장인이 되는 것입니다. 사람은 아무리 노력해도 결국 자신의 본성을 표출하며 살아가게 되고 그 사람의 본성이 자신의 장점이 되고 가장 잘하는 재능입니다. 그러므로 약점을 극복한다는 것도 자신의 본성의 특징을 더욱 잘 살려서 하는 것이 가장 자연스러운 과정이 됩니다. 태음인은 자신의 한계와 장점을 잘 인식해서 성급한 결론을 피하고 다양한 의견을 받아들이고 그리고 무엇보다 충분한 기간 동안 심사숙고하여 결정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결론을 내린 후에도 새로운 정보를 계속 열린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자신의 결론을 수정해 나가는 유연성을 가져야 합니다. 이렇게 태음인의 방식으로 얻어진 주책은 태양인이 가진 주책을 뛰어넘어서 절세의 주책이 되고 사무에서도 널리 통하는 박통의 주책이 됩니다.
태양인이 가진 주책은 구체성이라는 벽을 넘어야 현실화됩니다. 반면 태음인의 방식으로 얻은 이 주책은 거꾸로 구체성이 쌓여서 그 분야의 장인이 된 것처럼 도달한 주책이기 때문에 현실에서 더욱 강력한 힘을 발휘합니다. 태음인이 사무에서 이렇게 주책의 지혜를 펼친다면 객관적이면서도 구체적인 판단을 하게 되기 때문에 사무에서 갈등이 줄어드는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갈등이 줄어들어 간다면 태음인의 락정의 역동도 당연히 줄어들게 됩니다. 소음인의 교우와 박통의 경륜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소음인은 본성에서 소음인은 교우를 이해하고 대처하는 노성과 경륜의 지혜가 가장 약합니다. 이로 인해 소음인은 교우에서 가장 쉽게 갈등이 생기고 교우가 가장 역동하기 쉬운 인사가 됩니다. 교우는 친분과는 별개로 공동의 목적을 위해서 만나는 것입니다. 교우에서는 공동의 목적을 이루는 것이 이 만남의 가장 중요한 매개고리가 되고 서로 소통하며 협력하고 존중해야 합니다. 그런데 소음인은 교우에서도 본성인 락성이 바탕에 깔리고 락성으로 교우를 이해하려 합니다. 락성은 교우 사람들과 공동의 목적을 위해서 소통하고 협력하는 것보다는 자신과 그리고 자기 주변에 먼저 집중하는 것이 우선이라는 인식을 가집니다. 소음인은 이 교우에서 흘러가듯 만나는 사람들과의 시간이 전혀 즐겁지 않고 교우에서 일어나는 이 공동의 이슈에도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그러니 교우에서는 개인적이고 이기적이라는 평판을 쉽게 받게 됩니다. 그리고 소음인은 교회에서 만나고 대화하고 합의하는 방식도 적응이 잘 안 됩니다. 교회에서는 상황과 조건에 따라서 구성원들 간의 이익이 달라지기 때문에 합의 과정에서 경륜 있게 이런 것들을 조율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나 소음인은 깊이 있게 따져나가는 방식으로 대화를 하니까 유동적인 조율이 필요한 교우에서 센스 있게 대응을 잘 못하고 아주 원론적인 자기 주장만 하는 사람으로 보이게 됩니다. 이렇게 교회에서 갈등이 생기면은 소음인은 교우를 더 돌아보기보다는 희정이 더욱 역동해서 더욱더 자기 편 속에 안주하려 하고 자기 편을 늘려서 교우를 이끌려고 하기 때문에 소음인의 교우는 최악이 됩니다. 그래서 소음인이 가장 심한 공격을 받는 것은 바로 교우입니다. 노성이 가장 부족한 소음인은 교우의 영역에서는 교우와 소통하고 협력할 수 있는 이런 본성 영역을 배우는 것이 갈등을 줄이는 근본적인 해결책입니다. 교우에서 가장 필요한 지혜는 교우 사람들의 말에 귀를 기울여 소통하고 다양한 갈등을 조절해 나가는 이 경륜입니다. 그러나 소음인은 이 경륜을 겉으로 흉내내는 게 아니라 소음인의 방식으로 경륜을 배워야 합니다. 소음인은 락성으로 생기는 도량의 지혜를 더욱 더 잘 발휘해서 깊이 생각하는 이 범위를 확장해 나가야 합니다. 깊이 살펴보면서도 범위의 확장을 통해서 교우에서 나타나는 여러 갈등들을 이해하고 조율해 나간다면 소음인의 방식으로 체득한 박통의 이 경륜을 펼치는 것입니다. 소양인도 교우에서 경륜의 지혜를 자연스럽게 발휘하지만은 깊이 있게 논리적으로 따져보는 힘이 소양인은 약하기 때문에 세밀함이나 치밀함이 떨어집니다. 반면 이 소음인의 경륜은 소음인의 방식으로 얻어진 이 경륜은 세밀함, 정확함에서 시작해서
경륜의 지혜까지 올라온 것이므로 교우에서 더 큰 힘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 소호민의 경륜은 교회에서 갈등이 줄어드는 아주 근본적인 해결법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태양인의 당여와 박통의 행검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태양인은 본성에서 이 당여를 이해하고 대처하는 희성과 행검의 지혜가 가장 약합니다. 당여에서도 태양인은 애성의 바탕에 깔리고 애성으로 당여를 이해하려고 합니다. 친분을 매개로 끈끈하게 연결되어야 할 당여에서 태양인의 이 애성은 서로 속이지 않는 이 공정함을 기본으로 내세우고 당연히 당여인들에 대해서 아는 사람이라고 배려가 없게 됩니다. 그러니 친구, 친척, 선후배도 몰라보는 매정한 사람으로 보여지게 됩니다. 그리고 태양인은 자신이 가장 부족한 이 희성으로 인해서 친분이 있는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지 않기 위해 돌려 말하거나 참고 기다려줘야 한다는 것을 잘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저 사변적이고 개인적인 대화를 재밌게 하고 있는 당여 사람들이 답답하고 이해가 안 갈 뿐입니다. 태양인의 애성은 결국 쉽게 당여의 벽에 심하게 부딪히고 또 노정이 폭발해서 태양인의 당여는 체하게 됩니다. 그래서 태양인이 가장 심한 공격을 받는 곳은 바로 당여가 됩니다. 태양인이 당여에서의 갈등을 줄일 수 있는 근본적인 방법은 역시 태양인의 방식으로 행검을 배우는 것입니다. 태양인은 애성으로 생기는 이 주체계 인식 능력을 태양인의 행검을 배우기 위해서는 이 주체계 인식 능력을 더 구체적으로 다듬고 보정하여 당여인들을 끈질기게 이해하고 기다려 주어야 합니다. 이런 인내와 기다림이 바로 행검의 핵심입니다. 태양인이 당여에서 행검의 지혜를 펼친다면 태음인의 행검을 뛰어넘어서 널리 통하는 박통의 지혜가 되고 절세의 행검이 됩니다. 태음인도 당여에서 행검의 지혜를 자연스럽게 발휘하죠. 그러나 전체를 꿰뚫어 보는 통찰력이 부족합니다. 반면 태양인이 절세의 이 행검을 발휘한다면 태양인은 이 전체를 보는 통찰력을 바탕으로 해서 끈질기게 이해하고 설득하는 것이므로 당여에서 더 큰 힘을 발휘합니다. 소양인의 거처와 박통의 도량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소양인은 본성에서 거처를 이해하고 안정시키는 낙성과 도량의 지혜가 가장 약하죠. 거처에서도 소양인은 노성이 바탕에 깔리고 이 거처를 노성으로 이해하려고 합니다. 노성은 합리적인 명분이 있는 밖의 일에만 관심이 가 있기 때문에 거처에서 요구하는 사적인 섬세한 요구를 제대로 이해할 수 없고 또 제대로 보듬어 줄 수 없기 때문에 갈등이 깊어지고 또 애정이 쉽게 격동하는 환경을 만들게 됩니다. 소양인은 자신의 부족한 낙성으로 인해서 거처에서 집중해서 거처를 꼼꼼하게 살피는 게 부족합니다. 게다가 거처를 깊이 살피면서 얻는 즐거움도 잘 모릅니다. 노성을 자극하는 새로만 자꾸 눈이 가기 때문에 밖으로만 돌게 됩니다. 거처인들이 볼 때는 소양인은 거처를 겉도는 사람 같고 거처에 대한 이해가 정말 없는 사람으로 보이게 됩니다. 당연히 갈등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노성이 거처의 벽에 부딪힌 소양인은 애정이 역동하게 되겠죠. 그리고 애정이 역동하면 소양인은 과도한 비애에 휩싸이면서 거처는 체하게 됩니다. 그래서 소양인이 가장 심한 공격을 받는 곳은 거처입니다. 당연히 소양인은 거처를 이해하고 보듬을 수 있는 본성 영역을 배워야 합니다. 거처에서 가장 필요한 지혜는 정확하고 깊은
이해를 의미하는 이 도량입니다. 소양인이 거처에서 갈등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소양인의 방식으로 도량을 배우는 것입니다. 소양인은 노성으로 인한 이 경륜의 인식 능력을 더 깊이 발휘해야 되죠. 더 깊이 발휘해서 거처인들의 마음을 이렇게 크게 품어주면서 세심하게 이해하려 해야 합니다. 소양인이 거처에서 이렇게 도량의 지혜를 펼친다면은 갈등에서의 근원적인 해결법이자 소음인의 도량을 뛰어넘는 박통의 지혜가 되고 절세의 도량이 됩니다. 소음인도 거처에서 자연스럽게 도량의 지혜를 가지지만 소음인은 품어주는 가슴이 작습니다. 반면에 소양인의 방식으로 배우게 되는 도량은 품어주는 넉넉한 가슴에서 시작해서 도량의 지혜까지 올라온 것이므로 박통의 지혜를 불릴 수 있으며 거처에서 더 큰 힘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박통의 지혜를 배워나갈 때 그것을 방해하는 사심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